네, 안녕하세요. 자, 지맷 SC 강사 조현경입니다. 자, 이번에 제가 지맷 단계에 와서 새롭게 다시 더 나아진 또 새로운 어떤 SC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처음 우리 지맷 SC를 접하는 걸 위해서 어떤 전략이 여러분한테 가장 고득점을 가장 단기에 낼 수 있는가? 특히 한국인에게 특히 가장 잘 맞는 전략이 뭘까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우리 일단 SC라는 항목에 대해서 예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. 일단 퀘스천 부분은 밑줄이 보통 그어져 있어요. 전체가 다 그어진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부분이 그어진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잘 보시면 밑에 보기가 5개가 이렇게 있거든요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. 보통 우리 수업 시간에는 A번부터 2번 그렇게부터 부르는데요. 잘 보시면 A번 보기는 원문과 똑같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원문 자체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. 원문도 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B번, C번, D번, 2번을 보시면 바뀐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. 그 바뀐 부분들이 만약에 원문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답이 되는 거고 아니야 아무리 바꿔봤자 원문이 그냥 더 좋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답이 바뀌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예문을 보셨으니까요. 우리 지금부터 센텐스 코렉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문제 보시면요. 아까 보셨지만 일단 영어 시험처럼 보통 생겼어요.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탭스라든가 또는 토플에 봤을 법한 문장지처럼 보이는 것들이 생겼는데요. 근데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. 영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. 가장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지맷 점수를 높게 받으셔도 뭘 따로 치셔야 돼요? 그렇죠. 토플이나 IELTS를 따로 치셔서요. 그런 시험으로 영어 시험 능력을 인증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GMAT 시험이라는 거는요. 뭐냐면은 영어로 쓰여진 시험이에요. 각 항목, 특히 버벌 항목은요. 영어로 쓰여져 있대 그 외에 특별히 물어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특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까먹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은요. 이 시험은 애시당초에 외국인들, 저희 같은 한국인을 치라고 만든 시험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뭘 까먹으면 안 된다? 바로 수험자가 원어민이라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문제 출제 포인트들이요.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물어보지 않아요. 보통 원어민이 틀리는 부분을 물어본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수험자가 원어민이라는 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말로 했을 때 부드러운 문장이 오히려 오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원어민이 만약에 이게 단순히 영어 시험이고 말로 해서 부드럽다면 원어민 당연히 만점 받겠죠. 근데 누구도 이 SC 쳐보면 뭐라 그래요? 지맷에 많은 파트가 있지만 가장 힘든 게 바로 뭐야? SC가 제일 힘들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원어민조차도요. 그냥 쭉 읽으면 말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오답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학 생활을 좀 오래 하시거나 어려서부터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오히려 SC를 많이 틀린 경우를 많이 봐요.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말로 했을 때 그냥 부드러운 문장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센텐스 콜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한국인의 SC 해법이 있어야 돼요.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, 번역이 아닌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. 번역은 영어로 translation이라고 그래요. 자, 해석은 뭐라고 그래요?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. 제가 보통 문제를 해석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뭘 하시냐면요. 번역을 하세요. 자, 번역은 뭐예요?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꿔서 바꿔서 이해시켜 주는 게 번역이에요. 해석은 언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. 그 말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해석이에요. 자,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보통 국어 시험 치잖아요. 수능 칠 때. 수능에 있는 국어에 있는 지문들을 우리가 번역할 필요가 있나요? 그렇진 않아요. 그렇죠? 수능의 국어를 우리가 왜 번역을 해요? 하지만 우리 뭐는 해야 돼요? 해석은 해야 돼요. 똑같아요. 원어민들도 이 시험을 치려면요. 그 사람들 트랜스레이트 할 필요 없어요. 그렇죠? 미국인들인데 뭐는 해야 돼요? 인터프리트는 해야 돼요. 그러면 제가 보통 여러분한테 인터프리트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문장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란 얘기예요.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자 싶어 하는지.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기 급급해요? 번역하는 데 급급해요. 영어로 된 걸 한국어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번역하지 않는다, 해석한다. 실제 번역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오역을 하세요.
왜? 일단 한국말로 부드러우면 돼야 되는 거니까. 근데 한국말로 함부로 부드럽게 바꾼다고 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. 제일 먼저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일단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문장 전체 의도가 느껴졌더라면 그 다음으로 바로 출제 의도랑 이슈를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. 아까 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민이 치기 때문에 원어민이 틀리려면요. 문제를 만든 사람은 그에 걸맞는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출제 의도는요. 우리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틀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누가 틀려요? 미국인이. 그것도 누가? 아이비리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갖춘 원어민이 보고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지? 어느 쪽이 더 낫지? 하고 헷갈려게 만든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런 출제들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요. 그런 부분을 우리 앞으로 뭐라 불러요? 이슈라 부를 거거든요. 그럼 이슈를 분석하셔야 돼요. 문제에서 빨리.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출제자가 그런 의미를 전달할 때 헷갈리라고 이런 부분을 이슈화 시켰구나라고 빨리 분석을 하셔야 돼요. 그 마지막에 그리고 하실 게 바로 뭐냐면 POE, Process of Elimination을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 사실 5개 보기가 보셨지만 그 중에 2-3개 쉽게 지워져요. 근데 꼭 2개, 3개가 남아요. 2개나 3개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은데. 근데 문제가 물어보면 이슈가 하나는 아니거든요. 2개, 3개, 4개 이슈를 물어볼 수 있으면 그걸 빨리 분석해서요. 자, 맞는 걸 찾아낸다, 틀린 걸 지운다? 틀린 걸 지울 줄 아셔야 돼요. 맞는 걸 찾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어떻게 돼요? 크게 일단 해석하시고 이슈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거 몇 개 제거한 다음에 애매한 거 있으시면요. 그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? 맞는 걸 골라내는 게 아니라 틀린 걸 버리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뭐냐면 POE라고 부르죠. 우리가 Elimination. 어떻게 지워버릴 것이냐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. 이거 할 줄 아셔야 결국 빨리 그 단계 고득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저희 학원에 저의 수업은요 이렇게 됐어요. 일단 3가지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기본반이에요. 기본반에서는 거의 문제풀이를 하지 않아요. 지금 혼자 공부하시거나 다른 곳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요. 아직 해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문장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모르는데 계속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문제풀이만 계속 한다고 되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에요. 일단 뭔지 알아야 돼, 이 시험이. 그렇기 때문에 기본반에서 일단 문법을 통한 해석, 한국말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. 한국말로 당연히 우리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얘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기본반에서 배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정규반에 오게 되면 뭘 배우냐면 그런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슈를 분석을 해요. 여기선 이런 것들 물어보고자 하는구나. 그래서 이슈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서 정오를 갈아내서 그걸 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단계별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정규반의 수업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공부가 되시고 이제 자기 걸로 소화가 되셨다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? 실전반에 오셔서 내가 배우긴 많이 배웠어. 많은 걸 알게 됐어.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야? 항상 실전은 시간 부족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POE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답을 빨리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?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오답을 제거할 수 있는가? 그렇죠? 요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요 3단계 과정을 천천히 그리고 잘 따라오시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센텐스 코렉션도 충분히 다 정복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.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뭐냐면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.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간에 좌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. 저희 지렛 단계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하시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. 빨리 학원 오셔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단계 밟아서 길지 않은 시간, 짧은 시간 안에 다 모두 고득점을 받기를 희망하겠습니다.